근데 골다공증 환자들은 뼈가 약하시니까 임플란트 거의 다 안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임플란트 할 때 좀 불리하신 경우일 수는 있지만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데 뼈의 밀도나 이런 게 낮다고 해서 우리 또 전국 1% 임플란트 장애 원장님. 근데 제가 좀 유튜브로 보다가 너무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혹시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미루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가능은 하시지. 근데 골다공증 환자들은 뼈가 약하시니까 임플란트 거의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가 보네요. 골다공증이시면은 아무래도 뼈의 밀도가 좀 약해져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임플란트가 가능은 하시고 몇몇 경우에는 조금 미루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을 중단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 또 치료하다 보면 이제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기는 하시거든. 이제 그런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우선 생각만 해봐도 골다공증 환자는 임플란트 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임플란트 할 때 좀 불리하신 경우일 수는 있지만 임플란트를 못 하시는 거는 아니고 물론 사전 검사나 이제 약 드신 거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잘 준비해서 임플란트를 하시면은 하실 수는 있지. 임플란트는 뼈가 중요한데 골다공증은 뼈가 약한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뼈가 약하기는 하지만 임플란트라는 게 결국 이렇게 턱뼈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를 심어가지고 그걸 뼈랑 붙게 한 다음에 보초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데 뼈의 밀도나 이런 게 낮다고 해서 또 무조건 턱뼈의 밀도까지 낮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이신데 턱뼈나 이런 데는 괜찮으신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임플란트 기술이 좀 발달을 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좀 피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치과 치료가 이제 골다공증하고 좀 연관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일반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 중에 실제로 뼈가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된다거나 이제 뼈를 건드린다거나 하는 치료는 거의 없잖아. 이게 대부분 이제 치과 치료가 이제 발치나 임플란트가 그거랑 관련이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다공증이랑 치과 치료랑 뭔가 이제 연관이 생긴 거고 이게 사람의 신진대사 사이클이 이제 뼈랑 관련해서 이제 뼈를 생성시키는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를 흡수시키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뼈 생성되는 거 말고 이 흡수되는 거 있잖아. 이거를 좀 약을 이용해서 좀 이제 딱 이제 태클을 걸어서 이제 좀 방해를 하는 거거든. 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었다거나 할 때 이제 발치를 하고 거기 이제 뼈가 차올라야 되는데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사이클이 잘 안 돌다 보니까 발치를 하고 나서 그 치아 그 주변에서 턱뼈가 안 차오르고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주변에 이제 뼈가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붙고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이렇게 다 녹아버린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씩 발견이 된 거지. 물론 이게 엄청 자주 일어나는 확률은 아니고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한데 그래도 뭐 치과 치료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는 굉장히 좀 심한 부작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치과 치료를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 골다공증 관련해서 뭐 치료를 받고 계신다거나 뭐 약을 드시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고 계신다거나 하시면은 다른 치과 치료들은 다 괜찮은데 이렇게 발치를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뼈랑 관련된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시기 전에는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그 약들은 웬만해서는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주의는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모든 약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밝혀진 바로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는 이제 어떤 약을 드시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약을 받으시는 그 주치의분에게 이제 항상 치과 치료 받으시기 전에 이 약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의뢰서를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거든.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 관련된 약물들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를 맞으신다거나 하시면은 그런 거를 좀 체크한 다음에 발치나 임플란트를 해주시는 게 좋지. 그렇다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단약을 하고 몇 개월 후에 와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 약을 뭐
굉장히 좀 오랫동안 드시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제보다는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거든. 그쪽에서 지금 약을 좀 오래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약을 좀 중단을 하시고 나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과 치료 때문에 그 약을 중단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약으로 좀 일시적으로라도 좀 대체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걸 이제 선 조치를 한 다음에 뭐 발치나 임플란트를 받아 주셔야 되지. 아무래도 이렇게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뭐 먹고 계시는 약이나 뭐 주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실패율이 더 높진 않나요? 그 관련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꼭 막 실패율이 더 높다거나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고 임플란트를 이제 심어놓고 뼈랑 붙는데 두세 달 정도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뼈가 조금 더 천천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이제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는 있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골다공증이 있어도 임플란트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는 무조건 금기 사항이고 피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으시면은 그 관련된 뭐 주사 치료나 어떤 약물 치료 기간을 얼마나 드셨는지 어떤 종류의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만 잘 체크하고 기간을 가진다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그 정도만 해주시면은 발치나 임플란트나 이런 그 치과 치료를 무조건 피하시지는 말고 체크해서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지. 요새 치과 쪽에서도 임플란트 기술도 좀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랑 좀 더 잘 붙게 이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도 좀 워낙에 좀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고 이때까지 잘 유지되시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 치료를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임플란트 전문가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믿음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골다공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임플란트나 발치 등 그 치과 치료를 무조건 못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 대신에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주사나 어떤 약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약을 처방받으시는 곳이랑 치과랑 협진을 해서 제대로 체크를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발치나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뒤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게 뼈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하기 전부터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나 구독 꼭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영상 하단이나 그 고정 댓글에 있는 거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